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는 정말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생활 문화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와 존댓말의 미묘한 세계.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이를 확인해야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질문이 오히려 무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하던 한 한국 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당황해하면서 Why do you need to know?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나이가 매우 사적인 정보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묻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던 거죠.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겪는 일도 흥미롭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도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심지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나보다 어린 애한테 존댓말을 써야 하지? 라고 의아해하다가 한국에서는 관계보다 상황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우리와 나의 철학적 차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학교가, 우리 동네가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 오빠, 우리 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처음 들은 미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 미국인 친구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너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때 잠깐, 언제부터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됐지? 나는 내 엄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끼리도 각자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합니다. 부모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고 형제자매라도 서로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형 컴퓨터 좀 써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 미국에서는 이건 내 거야, 내 거 따로 사라는 답변이 더 일반적이죠. 세 번째, 공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 시험 점수가 곧 실력이고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과외를 받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부모님들도 시험 몇 점 받았어?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다릅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미국 명문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시험 점수보다 에세이,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한 학생의 경험담이 인상적입니다. 미국 수업에서 교수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국 학생은 정답을 찾으려고 고민했지만 미국 학생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자신 있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는 틀려도 되는구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직장 생활의 극명한 차이. 한국 직장인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식 문화입니다. 오늘 회식이니까 모두 참석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아,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죠. 미국 직장 문화를 경험해본 한국인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집에 갑니다. 상사가 퇴근하는 직원에게 굿나이트, See you tomorrow 라고 인사하는 게 일상이죠. 야근?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거의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휴가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2주짜리 휴가를 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Have a great vacation 라고 격려해주고 휴가 중에는 정말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3박 4일 휴가를 내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휴가 중에도 카카오톡으로 업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식사 예절의 문화적 충돌. 한국 식사 문화의 핵심은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큰 찌개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먹고 반찬은 모두가 공유합니다. 심지어 술잔도 돌려가면서 마시는 게 정겨운 문화죠.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한 미국인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갔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찌개에서 떠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반대로 한국인들이 미국 레스토랑에서 겪는 문화 충격도 있습니다.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각자만 먹는 것, 남의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등이죠.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야? 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6번째, 주거 문화의 극명한 대비. 한국의 아파트 문화와 미국의 단독주택 문화는 정말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30평 아파트도 넓다고 여겨지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죠.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여유로워 보인다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 살아보면 단독주택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잔디 관리, 눈 치우기, 보일러 고장 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 등이죠.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나이와 독립에 대한 근본적 차이.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되어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결혼 전까지는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도 자녀가 옆에 있는 걸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대부분 집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학 기숙사나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렌트하는 게 일반적이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간 한국 학생이 룸메이트에게 너는 언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볼 거야? 라고 물었더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갈 거야. 그것도 며칠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은 나는 매주 집에 가는데 라고 말했더니 미국 친구가 오히려 놀라더라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생활 문화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합리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따뜻한 인정과 소속감을 주고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는 자유와 독립성을 키워줍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높은 학업성 취도로 이어지고 미국의 창의성 중심 교육은 다양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결국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자세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